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사실 이분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농림부 장관인데, 뭐 줄여서 그냥 농림부 장관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여기 조선일보에 농촌 창업 증가율 도시보다 높다, 농업 농촌 개혁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길이라고 기고를 올린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보니까 7월 25일 날 이제 그 0시 30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서 이 장관으로서 가능할까? 뭔가 혁신이 있을까? 제가 이 글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분 글을 보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를 쭉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장관으로 들어오면은 농업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현실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게 대부분 연구원의 모습으로 답변을 하신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분이 민주당 의원께서 하시는 그 말을 뼈저리게 같이 좀 느꼈어요. 그 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다른 거는 태클 걸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태클 걸 수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를 말씀을, 제가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를 좀 보면은, 최근에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전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며 농업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수출은 조금 했어요. 했는데 무슨 한류 붐이라고 얘기할 때 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행정가들이 자기네들이 뭔가를 성과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문구지, 어디 어디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농업이 한류 붐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농업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못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글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농업을 전환시키는 10대 기술로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터, 뭐 드론,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농업 현장에 적용 중이며 곧 상용화 될 것이다. 한 20년 걸립니다. 2, 30년 걸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요, 농업에 이거를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20년 뒤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청년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농사를 짓고 여행을 가서 휴대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일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수미령 장관님, 저 수명이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먼 미래가 어느 정도 먼 미래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적용시키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가능하다고 보시고 이거 기고문을 쓰신 거예요?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여행을 가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한다? 여행을 가서? IT하고 이거랑 농업이랑 연결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려면은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현대 그 로보틱스의 로보트가 수학을 다 해야 됩니다. 수학을 하고 씨를 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한다고 쳐요. 돈은 누가 될 건데요, 돈은. 여기에 투자는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기계, 그 로보트 한 대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농업 로봇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농사를 짓고 여행을 가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한다? 이거 투자를 누가 해줄 건데요? 지금 여기에 이 돈도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어렵게 받아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청년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농사를 짓고 이걸 한다고요?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처참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기분이 너무 처참합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이제 뭐 농촌 혁신도 청년들이 40억 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투자받아서 자율주행 농기계 솔루션을 개발한 청년 기업가. 이게 농업이에요? 저분이 농부인가요?
저분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IT 개발자고, 저분이 농업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애플 수박을 재배한다. 애플 수박 스마트팜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애플 수박을 재배했으면 뭔가 다른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생산량이 2배에서 3배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10명이 들어갈 거를 30%로 50%로 줄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현실적인 거고, 지금 내일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기고문을 쓰시는 것도 희망을 주는 건 좋지만 이건 헛된 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세요. 전북 진안에는 농업진흥 해제 짜투리 농지에 89억 원을 들여가지고 공원, 스포츠센터, 공유카페 등 주민복지 여가시설이 들어서면서 활기를 찾고 있다. 이 돈 누가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공원 만들고 스포츠센터 만들고. 자, 여기 지금 주민복지 여가시설이 들어차면서 활기를 찾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저희들 농가들요, 지금 체험농장, 치유농장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투자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거를? 그래도 8억에서 9억이 들어가야 당신네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서 안에 내부 시설까지 다 해서 체험농장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치유농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돈 누가 내는데요? 장관님, 너무 어이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안드로메다 얘기와 아프리카 얘기 같아요.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구조 혁신은 제2 새마을 운동이 될 것이다. 새마을 운동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새마을 운동은 SOC 운동이었습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그 다음에 구조 혁신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정부, 지역사회, 기업인, 농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나가자. 좋죠? 네. 그런데 자, 다음 글을 한번 보세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신데 제가 허락 없이 올리는 거는 죄송한데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청착용 되었다가 땅 구하다가 포기했어요. 무연고라. 무연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토지 구하면서 마을 없는 곳을 피해 다녔거든요. 왜? 그 동네에 무연고라서요. 같은 김해 사람이라도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토착 세력들, 저는 부족국가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부족국가 수준입니다. 작물 공부한 거 나가리 되어서 속상해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곰님이 아셔야 할 게, 우야무야 흘러가는 시골 행정직들도 도시인들 오면은 골치 아픈 일 생길까 좋아하지 않고요. 당연하죠. 왜? 민원 들어오거든요. 뭘 하면은 민원을 넣거든요. 안 그런 마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장님들한테 가서 잘 보여야 되고, 거기 어르신들한테 전부 다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갑질을 피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이해 안 가거든요, 그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서로 민원을 넣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기 행정직들이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구독자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냐면은 가급적이면 비난하거나 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저희가 그거를 느껴서가 아니고,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송미령 장관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안 봐도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요 내용은 저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거를 겪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민들이 농민수 늘어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보이시죠? 네. 정부, 지역사회, 기업인, 농업인 모두 한마음 개뿔입니다. 네.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알아요. 지가가 높아가지고 생산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지가가 높아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분들의 교육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어, 정부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이렇지 않은 분들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협 지점들은 면단위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업무에 능숙하지 않을 뿐더러, 요거는요, 어, 이제 농민들이 만든 조합은 맞는데, 그 은행 업무는 은행원들을 따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원하고 그 조합의 업무하고는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능숙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안 하려고 해요.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저도 농협을 몇 개를 다녔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의 지점을 다녔습니다. 일곱 군데. 이 김해 바닥에서 일곱 군데 농협 다녔으면 거의 다 다닌 거예요. 네. 자기 관할 구역에 가도 환영 안 하고요. 귀찮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할 아니면은 자기 관할 아니라고 안 하려고 해요. 왜? 이런 거 하기 싫거든요. 농협에 있는 직원분들이 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농협 법인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이라는 5억, 10억 알뜰살뜰하게 사용할 기농자들의 계획은 우리들의 뇌피셜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 뇌피셜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네. 아직 그분이 대출이 진행이 안 되어서 이 내용이 빠진 듯한데 5억, 10억 대출 받으려면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시는지 보증을 서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네,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자부담 얼마 들어간다. 돈 준비해라. 보증 걸 거 있냐. 저희들 이야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은 이거는 저희들 케이스지 이게 일반화가 되는 게 싫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 얘기를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농정책은 유턴형으로 분류되는 승계농. 네, 그러니까 후계농이죠.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분들 입장만 도움 주려는 계획 같아서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요. 농협도 그렇고요. 지점도 그렇고요. 왜? 왜 그러냐면요.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 우리 조합원의 아들, 누구 집 아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하기가 정말 편해요. 뭐 교육 같은 거, 교육 뭐 그딴 거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지금 구독자님이나 우리 친구나 이런 친구들은 몇 년 걸려서 이거를 준비를 하거든요. 몇 년을 걸려서. 그런데 그 후계농들은 아주 간단하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우리 맨날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를 상속하는 거. 농업도 똑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귀농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 정책을 알면 알수록 시작하면 안 될 이유만 늘어서 멘탈이 지금 완전 박살나 있네요. 어떡하죠? 우리 친구도 그래요. 우리 친구도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겠지만은 멘탈이 완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서포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김해면 하이포니카 견학을 요청해 볼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아니요. 뭐 견학은 아니더라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뭐라든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든 지점에서 동일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을 똥개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90%면 90%. 근데 정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농지는 60%에서 80%까지 대출을 해주지만은 청년 창업농인 경우에는 90%까지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점마다 자기 재량껏 내립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데서 안 해요.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대한 리스크를 안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농업인들 손으로 지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만든 농협이 이런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은행원이지 농업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 망하든 말든 농업에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에서 손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몇 년 동안 애들을 또 이렇게 똥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계농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도심지에서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구를 유도를 시켜야지. 지금 지역 소멸 지역이 뭐 몇 개나 되는데 이거를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책을 하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고향인 애가 고향에 돌아온다고 더 우대를 해주는 거랑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애들을 더 우대를 해줘야지 정책의 방향성이 맞는 게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귀찮으면요, 이거 3억 안 해줘도 됩니다. 그 8천억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다가 땅을 구매를 하세요. 그냥 땅을 구매를 해가지고 자, 지역별로 귀농 단지를 조성하면 됩니다. 5만 평에서 50만 평. 지역 소멸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정되어 있는 자금이 1조 2천억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소멸 지역에서 1년에 100억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10년인가 5년인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만 평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1000평씩 임대를 해주면은 50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5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그 50명만 들어옵니까? 거기에 아내분도 있을 거고 자제분들도 있을 거고 인구 유입 금방 되잖아요. 50만 평이면은 그렇게 큰 평수 아니거든요. 함안이나 의령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50만 평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평당 20만 원 잡고요. 5만 평입니다. 네. 자, 5만 평을요.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사면요. 100억입니다. 100억. 아까 지원금 8천억이었죠? 차라리 지자체에서 100억 가지고 땅을 사서 그냥 귀농 단지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1000평당 5년 단위로 해가지고 3년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땅 사러 안 다녀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농사 짓는 친구가 잘 지으면은 가산점 붙어가지고 뭐 한 구역을 더 줘도 되는 거고요. 포기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이 안에서 또 친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시면은 친구들이 땅 구하러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녀도 똥개 훈련 안 해도 농협에 갑질에 안 당해도 편하게 귀농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농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 배운다고 바로 실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그 친구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잘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귀농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친구들을 한테 달콤한 얘기 다 해가지고 귀농하러 들어왔더니 동네에서 갑질하지, 젊은 애라고 무시하지, 이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섭에서 일어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은근히 딸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못 버텨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대신에 그런 귀농인들을 잘 받아들여서 흡수를 해서 마을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 분들이 도와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이상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아까 송미령 장관님이 글 쓰셨던 여기
농업진흥해제구역 짜투리 농지에 89억 들여가지고 뭘 했다 그랬죠. 자,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토지가 농림지역이면은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체험 활동도 안 되고 치유 농장도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화장실도 안 됩니다. 이 토지 개혁이라는 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아직까지 이 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 나라는. 그 어떤 분들도 이거를 해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 활동하라고 장려하고 치유 농장 하라고 장려해 놓고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웬만하면은 자차를 가지고 다녀요. 젊은 아이들도. 근데 농지에 가면은 주차할 때 있습니까? 농지 위에 차 올려놓는 거 불법 아닌가요? 그럼 민원 들어오면은 그것도 바로 벌금인데. 그리고 화장실 평생을 갖다가 양변기를 쓰는 친구한테 갑자기 그 단위 화장실 쓰라고 거기 가면은 거기 화장실 가겠습니까? 그것도 아이들 데리고 체험을 가는데 이번에 그 농가주택이 풀린 것처럼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유농장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왜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빡빡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근데 건물을 못 짓는데 어떻게 해요? 그 농지에 생산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체험 활동을 유지하는 동안은 거기에 건물이 없더라도 하우스 내에서 체험 활동을 하는 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불법이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법인데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를 당하면은 벌금 냅니다. 왜? 벌금을 내더라도 그 체험 활동하는 게 이익이 되니까. 정말 농민들을 도와주신다면은 이런 거를 해주셔야지 포토용 농업을 하지 마시고요. 진짜 농업을 하는 마음을 읽어내는 장관 일을 하시고 그 위에 차관님들, 아래 국장님들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고 공무를 하신다면 현실적인 이야기와 현실적인 법안으로서 농업을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자제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제 유튜브를 홍보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저하고 이제 의견이 같으시다면 분들 이야기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뭐 공유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제 구독자분들이 40대, 50대의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제 의견하고 이제 구독자님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 귀찮으지 않으시다면 댓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 사항에 따라서 또 다른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